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원장입니다. 8장 전자유도와 인덕선수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유도라는 것은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은 전압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덕턴스라는 것은 우리가 3장에서 정전 용량 C를 공부하고요. 5장에서 저항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번 장에서 수동 3소자의 마지막인 인덕턴스 L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유도 법칙인데, 전자유도 법칙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은 전압이 유도된다. 즉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유도 현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도 현상 했을 때 2장에서 정전 유도 현상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유도 이런 것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유도 현상인데 전자유도라고 전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 전자유도 법칙이 전기 기기 과목 가면은 변압기 혹은 유도기 등의 기본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6장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로테이션 H는 I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전류가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킵니다. 전류가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킨다. 맞죠? 6장에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류는 뭐요? 동전계입니다. 전개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고 그 동전계가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시켜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세요.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예. 이번 장에서 공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칙이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유도 법칙이요. 전자유도. 즉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인데 이게 뭐예요? 보세요. 라운드 T분 라운드 B 뭐예요?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의미고요. 회전하는 전개를 발생시킵니다. 즉 보세요. 앞에서 전류가 자개를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전류가요. 얘는 뭐다?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가 회전하는 전개를 발생시킵니다. 뭐다? 전개가 자개, 자개가 전개. 이런 게 전기 자기학입니다. 전개가 자개를 만들고 자개가 전개를 만들고 이런 것인데 이번 장에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뭐다?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이라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그림은 이렇게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러한 원통에 코어를 이렇게 코어를 감고 이게 지금 자석입니다. N극, S극의 자석이에요. 그 자석을 보세요. 넣을 때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뺄 때 기전력이 발생해요. 넣고 있으면 기전력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넣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고 뺄 때 기전력이 발생하네요. 즉 뭐예요? 자속이 변화하고 있을 때. 지금 넣은 상태에서는 자속이 변하는 게 아니죠. 뺀 상태에서는 자속이 변하는 게 아니고 넣고 있는 상태에서는 변하는 겁니다. 빼고 있는 상태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권선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검유계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검유계 설치하고 여기에 자석 N극, S극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N극에서 자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석을 이 통 안에 집어 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를 넣을 때, 즉 변할 때 기전력이 발생하고요. 얘를 뺄 때
우리가 넣는다는 것은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뺀다는 것은 자속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넣거나 뺄 때 기전력이, 여기 검유계예요. 검유계가 바늘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기전력이 발생했다, 즉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에서 두 가지, 앞에서 했지만 우리가 자개 부분에서는 대부분 벡터로 얘기했습니다. 즉 크기와 방향, 크기, 그 다음에 방향 두 개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크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에 따르면 기전력의 크기는 일단 dt분의 d파예요. 뭐다?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속이 아무리 크더라도 얘가 변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dt분의 d파예요. 반드시 t분의 파이하고는 틀린 거예요. dt분의 d파이는 뭐다? t2-t1분의 파이2 마이너스 파이1. 시간의 변화분의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넣고 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넣고 있는 그 순간 혹은 빼고 있는 그 순간, 변하는 순간 기전력의 크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다가 권수 n번 감겼는데 얘가 한 번 감긴 것보다는 두 번보다는 세 번보다는 네 번, 즉 권수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n dt분의 d파이, n dt분의 d파이.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n dt분의 d파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 방향은 잘 보세요. 유도되는 전자유도에 의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은 보세요.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유도 기전력의 방향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증감이 뭐예요? 증감 뭐예요? 증가하거나 감소. 증가하면은 감소되도록, 감소하면은 증가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은 크기를 결정해주는 패러데이의 법칙과 방향을 결정해주는 렌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결정해주는 이 패러데이 법칙은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권수에 비례하고요,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방향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한다. 증감을 방해한다는 것은 증가하면은 감소하도록, 감소하면 증가하도록 발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것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대를 한번 보시면 전자유도란 말씀드렸죠. 전자가 우리가 일렉트론의 그 전자가 아니고요. 자개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전압 혹은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을,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도체의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을 전자유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발생되는 기전력을 얘기하고요.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전력이 전기기기 과목에서 변압기와 그 다음에 유도기, 동기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기기들의 기본 이론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부분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면 전기 기기 과목에서 한결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 유도기들 크기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라는 것은 dt분의 d8을 얘기하고요. 여기에 권수가 있으면 권수 곱해주시면 패러데이의 법칙이 됩니다. n dt분의 d8. 그 다음에 렌즈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렌즈의 법칙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교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G라는 것은 뭐냐면, 교재에는 G는 검유계를 의미합니다. 검유계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직류전원에 의해서 제가 교재 왼쪽 그림은 일단 얘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붙어있는 상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우리가 6장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겠죠.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속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스위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스위치가 붙어 있다가 지금 스위치를 열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스위치를 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속이 증가하고 있다가 스위치를 열면은 전원이 끊어지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끊어지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던 자속이 감소하겠죠. 맞죠? 지금 자속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스위치를 여니까 전원이 차단되면서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가만히 있던 얘는 어떻게 해요? 자속이 감소하니까 자속이 변화하죠. 변화하니까 얘가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흐르는 자속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속의 변화를,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 즉 이렇게 하는 것이 감소하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이런 식의 자속을 발생시켜줘야 되는 거죠. 즉 이렇게 10웨바의 자속이 발생했는데, 흐르고 있었는데 스위치를 차단하니까 얘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합니다. 0으로 감소하겠죠. 그러면 감소하니까 얘는 야 감소하지 마 하면서 이쪽으로 다시 자속을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자속이 이쪽으로 흘리도록 해주려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자속이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스위치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에 발생되는 기전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예, 우리가 스위치를 닫을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닫을 때도 이렇게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입니다. 지금 기전력을 이렇게 했다가 얘를 스위치를 닫아요.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닫으면 이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자속이 증가하니까 야 증가하지 마 하는 의미에서 이쪽으로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쪽으로 자속이 발생하려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자속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쪽으로
예,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는 렌즈의 법칙이요. 예. 말로는 다소 쉬운데 요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지금 렌즈의 법칙 얘기하고도 하는 것은 뭐다? 자속의 증감을 혹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렌즈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은 N dt분의 d파이라고 하죠. 패러데이의 법칙을 N dt분의 d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의 법칙을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패러데이 법칙, 즉 크기를 결정해 주고요. 얘가 방향을 결정해 준 렌즈의 법칙입니다. 렌즈. 얘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노이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노이만의 법칙.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크기를 발견하고 돌아가셨고요. 렌즈란 분이 방향을 이제 발견하고 돌아가셨고, 그 뒤에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전기에서뿐만 아니고 물리 쪽에서 굉장히 천재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두 법칙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확정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크기는 패러데이, 방향을 렌즈, 그 다음에 합해서 노이만의 법칙, 혹은 노이만의 법칙을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은 노이만의 법칙. 이게 시험에서 말 문제로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게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있죠. 우리가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 이 공식이 패러데이 렌즈 전자 유도 법칙을 패러데이 렌즈 전자 유도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 자기약뿐만 아니고 전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한번 정도 좀 유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유도 기전의 크기는 이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수 n은 1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라고 합니다. 권수 n은 1로 보고요.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t분의 d의 파이는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하니까 자속이 되는 겁니다. 자속밀도는 자속 나누기 면적이니까 자속은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약간 좀 멋있게 써볼게요. 멋있게 어떻게 썼느냐. 마이너스의 인티그랄 dt분의 d bs를 인티그랄 ds 이렇게 쓸 수도 좀 멋있게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bs를 인티그랄 bds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개에서 기전력 공식 생각나세요? 2장에서 했던 거. 2장에서 전위는 뭐다? 인티그랄 EDL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도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방향 무시하고 E는 EDL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토크의 정리 아세요? 1장에서 했던 거 스토크의 정리. 선적분은 회전의 면적분과 같다. 회전의 면적분과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개에 의한 전위와 자개에 의한 전위, 이 기전력도 전위죠. 전개에 의한 전위와 자개에 의한 전위가 같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겠죠. 같으면 뭐다? 쓸게요. 인트그랄 로테이션 E ds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의 DS가 됩니다. 그러면 이까지 하면 끝나요. 예. 인테그랄 없애고요. 인테그랄 없애고 ds 없애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는다?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전기자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게 다음 장에 가서 우리가 맥스웰의 기초방정식이 있습니다. 맥스웰의 기초방정식 4개가 있는데 그 맥스웰의 기초방정식 4개에도 포함되는 전기자기학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 풀어볼게요. 말로. 앞에 하는 거예요. 자속의 혹은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는 자속 밀도 시간적인 변화는 맞죠? 자속 밀도 시간적인 변화는 그것을 마이너스 뭐요? 방해하는 뭐다? 뭘 발생시켜? 회전하는 전개를 발생시킨다. 전개가 뭐요? 전개 뭐? 전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다?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가 그것을 방해하는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회전하는 전개, 전위,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 그것을 미분형, 로테이션, 미분이죠. 벡터의 미분입니다. 이거보다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의 미분형으로 나타낸 것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유도 기전력이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앞에 아까처럼 이렇게 권선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 넣었다 뺐다 계속 이렇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뭐예요? 발전기죠. 발전기. 보세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은 보세요. 권선이 고정이 되어 있었죠.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속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속이 변화. 하면 기전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세요. 자속이 고정되어 있고 권선, 도체라 도체가 변화해도 동일합니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버스하고 택시가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고 택시가 고정되어 있어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가 고정되고 택시가 지나가도 상대적으로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자속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권선이 고정되어 있어도 기전력이 발생했고요. 앞에서 한 것처럼 반대로 자속이 고정되어 있고 권선이 변화해도 도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도체가 움직여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것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전기는 자속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속은 고정되어 있고 권선, 도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플레밍의 왼손입니다. 왼손. 플레밍의 왼손 레프트죠. 이것을 우리가 전동기요. 전동기, 모터를 전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플레밍의 오른손 라이트죠. 우리가 뭐다? 발전기가 됩니다. 발전기. 근데 동일한 게 플레밍의 왼손이
뭐요? FBI라고 했죠. 왼손 가지고 FBI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오른손 해놓고 FBI. I인데 E죠.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니까, 지금 가운데 손가락이 전동기에서는 전류였는데, 발전기에서는 기전력도 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전동기가 아니고 발전기예요. 발전기. 예.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F, B, E. I인데 E.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 그 다음에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얘는 전류 혹은 기전력. 그런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였어요? 알고 싶은 게 힘의 방향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가? 즉 전동기에서 내가 자속 주고 전류 올리면은 알고 싶은 것은 힘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였습니다. 그럼 발전기에서는 뭘 알고 싶어요? 내가 권선을 움직인다 그랬죠.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속도 일정하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 혹은 기전력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는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힘의 방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는 알고 싶은 게 뭐다? 전류의 기전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전기나 전동기나 구조는 동일합니다. 구조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전동기 할 때 그렸던 것 있죠. 발전기 할 때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N극, S극에 자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선을 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이 축을 두고 이렇게 돌려. 이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축은 있죠. 이 축은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변에서는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 변에서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그때 기전력의 방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손 오른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전력의 방향은 오른손 이렇게 펴세요. 오른손. 그 다음에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쪽 볼게요. 요쪽은 힘이 이렇게 발생하죠. 맞죠? 그러면 전류 어떻게 해요? 전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류는 어떤 방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속 N극에서 S극으로. 그 다음에 힘이 어떻게 해요?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면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 방향. 땅으로 이렇게 땅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즉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전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 혹은 발생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플레밍 오른손 법칙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전기가 이거예요. 발전기 이렇게 됐는데 실제 발전기는 이렇게 된 곳에 콜이 지금 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이 감죠. 엄청 많이 감고 그 다음에 자석을 NS 자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더 빨리 돌리면은 큰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 자기학에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의 크기입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 발전기에서는 전자유도 법칙과 달리 전자유도 법칙에서는 권선이 도체가 가만히 있고 자속이 변화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발전기 등에서는 뭐 자속이 고정되어 있고 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크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뭐냐면 도체의 움직임에 의한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예, 결과적으로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전기자기학이 단어 하나 차이로 공식이 달라지고 예, 답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앞에서 했던 뭐 무한평면이 다르고 무한도체가 다르고 무한평면 사이가 다르고 이런 단어 하나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실 때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실제 시험에서 실수가 적습니다. 지금도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인지 그냥 뭐 앞에 했던 그냥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인지 혹은 뭐 뒤쪽에 있는 콜에 유기되는 기전력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우리가 N극이고 얘가 S극입니다.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자속이 고정이죠. 고정된 자속이 어떻게? 얘가 이렇게 고정된 자속 위에서 이러한 도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평면으로 나타내면 얘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게 N극의 이 면입니다. 이 면. 이 면 위에서 이러한 도체가 길이 Lm인 도체가 이만큼 이동을 하면 보세요. 자속이 고정되어 있는데 자석이 고정되어 있죠. 도체가 움직여도 기전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냐? 크기가 얼마냐? 볼게요. 일단 뭐 방향은 무시하고요. 방향은 무시하고 크기 볼게요. 이는 dt분의 d파. 얘는 권수가 없죠. 권수가 없으니까 이러니까요. dt분의 d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됐지만 dt분의 d파이는 BS죠. BS. BS입니다. 그럼 여기서 S가 뭐냐면 S가 이 면적을 의미해요. 이 면적. 길이 L이고 얘가 Rm 거리를 갔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dt분의 t b S는 얼마? L 곱하기 R이 됩니다. L 곱하기 R. 그러면 우리가 R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주어져.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리 R은 얼마다? R은 속도 곱하기 T요. T. 도체 움직이는 것에 의한 기전력이기 때문에 거리 R은 VT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R을 어떻게? DT분의 D, B, L, R 대신에 VT. 그러면 DT 빼죠? 얼마?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뭐다? BLV가 됩니다. 기전력이니까 볼트가 돼요. 볼트.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세요. 우리 앞에 6장에서
전자력 했었죠. 전자력 뭐야? 전자력은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보다 F는 BIL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IL 크로스 B. A 크로스 B는 AB 사인 세타라서 IL 크로스 B 해서 전자력이었습니다. 지금 뭐다? 도체 운동에 의한 기전력 V는 뭐요? B, L, V, BLV. I가 아니고 BIL이 아니고 BLV가 됩니다. 그 얘도 원래는 뭐다? LV로 움직이는 길이 L이고 속도 V로 움직이는 것이 자속밀도 B와 크로스하기 때문에 이것도 BLV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지 않고 세타면 기울어져 있어요. 세타면 기울어져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BRV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거, 결국 비슷하죠. 사실 전자력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은 F는 BI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V는 이 V는 전압이 V고요. 이 V는 속도의 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 V를 간혹 U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즉 V 기전력은 BLU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왜? 속도의 V와 기전력의 V가 같으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전압은 V로 쓰고 속도를 V가 아닌 U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암기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체 운동에 의한 유도 기전력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입니다.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에서 면적 S제곱미터의 사각 코일에 의한 기전력이요. 면적 S제곱미터의 사각 코일에 의한 기전력인데 이런 거죠. 뭐 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면적이 S. 이때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인데 동일합니다. 보세요. E는 우리가 코일이니까 사각 코일이니까 권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권수를 소문자 N으로 나타낼게요. N dt분의 d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때 파이가 우리가 지금 코일이 고정되어 있고 파이를 공급하는 파이를 정연파 자속을 공급합니다. 지금 여기서 공식이 뭐 MBS 60분의 2파이 회전수 이렇게 정해져 있죠. 회전수 N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공식에 맞추기 위해서 이 파이를 정연파 파이 M 사인 오메가 T의 정연파 자속을 공급했다고 가정합니다. 네, 이 공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정해야 돼요. 그러면 N에 dt분의 D에 파이 대신에 파이 M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오메가 T. 그럼 얘를 미분해 봅니다. dt분의 D 파이 M 사인 오메가 T 하면 파이 M에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 하나 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메가는 잘 아시겠지만 2파이 F예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F는 초당 회전수기 때문에 얘를 초당 반복회수 혹은 초당 회전수 N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N은 초당 회전수예요. 그런데 분당 회전수 대문자 N으로 바꾸려면 이 N을 60분의 대문자 N, 즉 60분의 분당 회전수는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메가 자리에 얼마? 60분의 2파이 N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n에 파이 m의 오메가 자리에 60분의 2파이 n 코사인 60분의 2파이 n t. 여기에서 위상을 무시하면 코사인과 사인은 90도 위상타만 가지지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무시하면 얘를 그대로 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간혹 시험에서 나와요. 즉 분당 회전수 얼마고 그 다음에 뭐 권수 얼마고 자속 얼마일 때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이 공식을 따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적 S고요.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 N인 콜에 의한 기전력 나오면 이 공식을 좀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이는 앞에서 한 것처럼 BS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인 원형 콜에 의한 기전력의 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각콜, 면적 S인 사각콜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반지름 R인 원형 콜이면은 우리 이 앞에 공식에서 보세요. E는 N, B, S에 얘를 오메가죠.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에서 반지름 R인 원형 콜의 면적 얼마요? NB, S는 파이 R 제곱이죠. 예. 그리고 오메가, 여기 오메가 들어가고 오메가에 파이 R 제곱에 사인 오메가 T. 이것은 반지름 R인 원형 콜에서의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식 자체. 그래서 면적 S인 사각형 콜일 때 그리고 분당 회전수가 얼마라고 주어지면은 이 공식. 그 다음에 똑같은 콜인데 반지름 R인 원형 콜이다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